네, 이번 시간에는 버퍼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이죠. 같이 주의 깊게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버퍼 오버플로우 vulnerability 취약점에 대해서 학습을 먼저 하고요. 이 교재에서 나온 교재에서 지금 되어 있는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 힙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 그 다음에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 대응책과 발전된 공격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학습을 할 거고요. 실습하고 학습을 할 거고요.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를 알면 힙 버퍼 오버플로우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간단한 요거는 개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이해할 수 있고요. 스택 힙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도 이해할 수 있고 스택 힙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공격의 대응책도 아울러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버퍼 오버플로우 개요볼까요? 버퍼 오버플로우는 프로그래밍에서 버퍼에 지정된 크기보다 더 큰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버퍼의 한계를 넘어서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캐릭터 버퍼 예를 들면 10바이트라고 선언을 하면 프로세스 메모리에서 스택에 10바이트를 여기에 할당을 해주겠죠. 이 할당된 게 10바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스트링 카피해서 뭡니까? 이 버퍼에게 엄청나게 많은 뭐 10바이트가 아니라 A를 뭐 13개를 여기로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버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할 때 문자 배열의 이 경계값, 바운더리 체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취약점이에요. 이게 넘어가면은 좀 바운더리 체크를 좀 해주면은 좋을 텐데, 그 버전에 따라서 또는 OS에 따라서, OS 버전에 따라서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약점, vulnerability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드햇 6.2로 6.2 OS를 설치를 해서 이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 실습을 하는 게 얘는 바운더리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공격자는 이를 시스템의 루트 권한을 획득하는 공격에 악용을 합니다. 이게 요것만 넘는데 어떻게 이거를 루트 권한으로 획득을 하지? 굉장히 궁금하죠? 아주 기묘한 방법을 씁니다. 종류로는 스택 기반 오버플로우, 힙 기반 오버플로우 등이 있는데 우리는 스택 기반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쉘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쉘 코드. 공격자가 공격 대상 시스템에서 버퍼 오버플로우를 일으켜서 사용자 명령을 해석한 쉘로 제어를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피해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쉘 코드라고 합니다. 우리 뭐 쉘이 뭔지 알죠? 예전에 그 senuid 그 공부할 때 뭡니까? senuid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set group id, 네. set group user id 제로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시스템 한 다음에 여기 펑션을 줬잖아요. 그리고 이 자체에 대한 거는 senuid 설정을 했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그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 아규먼트를 받아서 아규먼트 벡터를 받아서 이제 그 아규먼트 벡터 1번에 있는 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 엑스큐션 파일이 AA다. 그리고 뭐 ls-l을 실행을 한다. 이거 한 칸 띄워집니다. 그러면 ls-1이 아규먼트 벡터 1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ls-l을 아규먼트 벡터 1을 잡아올 수 있으면은 요게 루트 권한으로 실행된다는 거. 그걸 배웠지 않았어요? 이렇게 간단한 우리
setUID를 설정을 해서 실행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뭐냐면 뭐 빈 밑에 쉘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빈 밑에 쉘이 이제 동작이 되겠죠. 근데 이 방법은 버퍼 오버플로 vulnerability를 이용한 공격은 약간 틀려요. 이 거의 개념은 같은데 이 프로세스 메모리 구조가 있으면 이 스택이 있잖아요. 스택과 여기 힙이 있습니다. 여기 유저 스페이스라고 그랬어요. 이 여기 어디에다가 쉘 코드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집어넣어 주고 이 버퍼 오버플로우가 생겼으면 여기 리턴 값을 갖게 되는데 그죠? 스택 새로운 함수를 부르면 리턴 값이 프롤로그로 입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리턴 값이 정상적인 리턴 값에 해당하는 어드레스가 아니고 이 쉘 코드가 있는 리턴 값을 주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할 때.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얘를 포인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쉘 코드가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wkim 유저 아이디로 실행했던 것이 샵으로 딱 떨어지면서 여기서 아이디를 치면 루트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대충 시나리오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공격 쉘 코드를 버퍼에 저장한다. 바로 여기 버퍼. 네. 프로세스 메모리 우리 구조 배웠잖아요. 이 안에 이제 쉘 코드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이 쉘 코드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돼야 되니까 얘는 setUID로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setUID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4755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정 함수의 스택 복귀 주소를 여기 복귀 주소 리턴이 있었죠. 요거를 쉘 코드가 저장된 버퍼의 주소로 요거를 변조시키는 겁니다. 오버플로우를 시켜서 요 리턴 값을 얘 주소가 예를 들면 ABC다. 0xabc 주소라고 하면은 요거를 0xabc로 버퍼 오버플로우를 생겨서 0xabc가 리턴 값에 여기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특정 함수의 호출이 완료되면 변조된 복귀 주소인 쉘 코드가 이 리턴이 예를 들면 뭐 메인으로 가야 될 텐데 메인에 예를 들면 who라는 거를 콜했으면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일로 가지 않고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변조된 그 주소 값을 가지고 쉘 코드가 실행이 되고 루트 권한을 획득을 한다는 거예요. 루트 권한 획득하고 나서 멀리셔스 코드 백도어를 또 설치를 해서 살 나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공격할 필요 없이 그냥 백도어 심어 놓은 거 그죠? setUID 설정되어 있는 다른 거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어렵게 뭐 이렇게 버퍼 오버플로우 어떻게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 백도어 배웠잖아요. 네, 그걸 하나 프로그래밍을 짜갖고 숨겨 놓는 거죠. 백도어를 하나 유틸리티처럼 숨겨 놓는 거죠. 자,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운영체제로부터 할당받은 메모리 프로세스 구조를 볼게요, 여기. 여기서 보시면 전역 변수 설치되어 있고, 요게 메인이죠. 이게 스타트죠. who를 설치를 하면은, 요게 이제 스택에 쌓이겠죠. 그 다음에 local 1, 2가 또 콜을 합니다. 또 콜을 하면은 여기 바의 경우에는 리턴 값이 없는데, 여기 캐릭터로 10바이트를 이제 할당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 scanf 함수를 이용을 해서 버퍼에 10바이트 이상의 문자열이 입력되면 오버플로우가 생기는 거죠. scanf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거는 이제 취약점이 있는 점 존재하는 함수가 되겠죠. scanf. 그럼 scanf는 써도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쓰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실습하기 위해서 scanf 함수 같은 걸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그런 구조입니다.
자, 리눅스 프로세스 메모리 구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얘기할게요. 자, 힙 구조하고 스택 구조가 있었죠. 이거는 하이에서 로우로 증가되고 힙은 로우에서 하이로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유저 스페이스였어요. 근데 이 사이에 shared library 함수가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shared library. 예를 들면 아까 scanf라든지 또는 뭐 sprintf라든지 string copy라든지 이런 걸 호출을 하면은 바로 shared library에서 불러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보면은 리눅스에서는 요 텍스트가 요 아래는 아마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저장이 돼요. 그리고 실제는 080 여기부터 사용자 주소 공간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여기 C000 이상은 커널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용자 프로세스 공간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유저 스페이스는 한 40000 요 영역에 유저 스페이스가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디버깅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드레스를 보면 여기가 대충 어디 영역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운영체제로부터 할당받은 프로세스 메모리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스택은 지역 변수가 이제 저장이 되고 힙은 동적 할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에멀록 같은 거. C++에서는 뭐 new라는 거를 해서 동적 할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택하고 힙은 어떻게 돼요? 이건 런타임 실행될 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코드 같은 거는 컴파일 할 때 결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이 스택이 제가 컴파일 할 때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실행할 때 결정이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택이 실행하면서 이 ESP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힙하고 스택은 실행될 때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커널 코드 데이터가 1기가고 여기 밑이 3기가라고 그랬죠. 윈도우 경우에는 2기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프로그램 코드 세그먼트하고 데이터 세그먼트가 있고 데이터 세그먼트는 BSS 영역이 따로 또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데이터 세그먼트, 데이터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는 게 있죠. PCB. 프로세스에 관련된 정보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컨텍 스위칭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저장이 이제 될 겁니다. 스택 구조. 함수로 호출할 때마다 해당 함수에 대한 내용을 스택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자료 구조로 스택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프롤로그 얘기하는 거야. 저거 굉장히 어렵게 책에서 요 책을 보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정리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택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자료 구조로 스택에 저장을 하게 된다. 스택이 이렇게 딱 있고 프롤로그가 아니라 프로세스에 아까 배웠던 메모리 구조의 코드 세그먼트 영역,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 그 다음에 뭐요? 힙,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택. 이런 구조로 이런 거를 이제 스택 프레임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상단에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게 이제 프롤로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돼요? ESP가 이 스택 베이스 포인트 ESP를 초기에 어떻게 돼요? 무브 시키잖아요. EBP로 일단은 무브 시키죠. 로드를 시키죠. 그래서 요거를
요 함수의 초기 EBP 값으로 기준값으로 선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EBP를. 요거를 EBP로 다 하고 ESP도 여기 있는 거죠. 그럼 ESP는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더라도 EBP는 어떻게 돼요? 딱 기준값으로 여기 딱 멈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플러스 몇 번지에 있는 거를 뭐 로드 한다든지 플러스 몇 번지에 뭐 스토어를 한다든지 마이너스 몇 번지에 있는 거를 로드 한다든지 또 마이너스 몇 번지에 있는 곳에 어떤 값을 스토어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이제 이 EBP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EBP 값을 현재 스택이 시작되는 기준점을 가리키는 프레임 포인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Extended Base Pointer, EBP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프롤로그가 뭐가 있어요 그랬죠? return하고 전 함수에 해당하는 EBP 기준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ESP 값을 EBP로 옮겨서 현재 함수의 그 EBP 기준값을 설정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프롤로그가 되고 에필로그는 리브를 하고 리턴을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복귀시키는 거죠. 그죠? 리브는 예를 들면 그 스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얘기지만 스택을 정리하는 거라고 했고, 리턴은 점프 EIP. 네, 여기 코드 세그먼트에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의 함수를 부르기 전 함수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죠. 점프 EIP. 요거하고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요게 뭐라고요? 에필로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꾸 반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금방 복습을 안 하니까 반복을 해서 이해를 돈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스택 프레임 저장 내용에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RET, 방금 얘기한 거 다 들어가 있네요. 1번. 그 다음에 EBP, 요 EBP는 Saved Frame Pointer 또는 Old Frame Pointer라고 했어요. 그죠? 요 EBP가 들어가는 건 전 함수의 EBP 기준점이잖아요. 그죠? 이전 단계의 스택 프레임의 시작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함수 입력, 출력 파라미터, 뭐 지역 변수. 그 다음에 다른 타스크를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타스크의 상태값 레지스터를 뭐 저장, 컨텍스트 스위칭 일어날 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전체가 이제 스택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메인, 후, 바 순으로 함수 호출 시 프로세스 메모리 구조를 볼게요. 자, 메인이 후를 부른 거죠. 메인 함수 안에 후라는 함수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요게 만나면은 후 스택 프레임이 이제 조성이 되는데 이 메인 내에 복귀 주소 RET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프롤로그로. 그 다음에 최초 EBP 값이 또 저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메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걸 Saved Frame Pointer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로컬 후에 오면은 여기에 뭐 인테저 값 i, 뭐 인테저 값 j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스택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프레임 포인터 EBP가 이게 기준점이 됩니다. 기준점. 그러니까 후라는 함수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스택 기준점. 자, 그 다음에 후에서 또 바를 불렀어요. 후로 가니까 여기 또 바가 있어요. 바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방 알죠? 프롤로그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파라미터와 스택 푸시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 버퍼가 할당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바를 들어갔더니 여기에 캐릭터 버퍼
이렇게 10바이트 할당을 해라라고 돼 있으면 스택에 10바이트가 이렇게 할당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실제 이게 32비트 4바이트 머신이면은 4바이트가 할당이 돼야 되거든요. 4바이트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2바이트가 할당이 됩니다. 4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할당이 돼요. 자, 그래서 메모리 구조에 이제 메인 할당이 있고, 메인에서 이제 f를 부르면 f에 대한 할당이 되어 있고, f가 bar을 부르면 여기에 복귀 주소, f로 돌아가는 복귀 주소하고, f에서 사용한 EBP 주소값, f에서 사용한 EBP값, 그게 더 훨씬 쉽겠네요. 이해하기가.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요거를 어떻게 돼요? 스토어를 시키는 거죠. 여기다가 프롤로그죠. 그 다음에 바의 로컬 변수, 그 다음에 버퍼 10바이트 이렇게 할당을 하면은 스택 포인트는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지만 이 바의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바의 EBP 스택 포인터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베이스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우리 산에 오를 때 이 베이스를 구축을 한 다음에 갔다가 실패하면 다시 오고, 예? 또 올라가면은 또 베이스를 또 구축해서 또 올라갔다가 실패하면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함수도 마찬가지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바에 이제 스택 프레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리턴 복귀 주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점프 EIP가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 버퍼 10바이트를 이렇게 할당을 해놨는데 요 버퍼 10바이트보다 더 많이 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 올라가겠죠. 로우 어드레스에서 하이 어드레스로 그 쌓이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스트링 카피를 한다 그러면은 그럼 일로 쭉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차게 돼요. 리턴 값하고 여기에 뭐 엉뚱한 ABC가 이렇게 쌓였다고 봐봐요. 그러면 ABC 번지로 가려다 보니까 이게 ABC 번지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상한 캐릭터가 오니까.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나는 거예요. 에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삽입된 악성 쉘 코드의 주소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삽입된 악성 쉘 코드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는 뭐 쉘 코드가 아니고 다른 코드를 심어 넣어도 되죠. 그러면 그 코드가 오퍼레이션이 동작이 되는 거죠. 자, 개념은 그렇습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원리는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방송하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될 겁니다. 그죠? 엉뚱한 게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는 여기 예를 들면 10바이트를 세팅을 해놨는데 10바이트면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버퍼 아까 이렇게 해놨으면 여기까지 들어오면 되는데 대개 할당은 12바이트를 할당을 해놓으니까 그죠? 여기는 널로 이제 채워질 겁니다. 널로. 근데 여기 그 이상으로 이제 더 스트링 카피를 하면은 이것까지 넘으면 이거는 복귀 주소 문자열로 이걸 오인을 해버려요. 근데 가면은 아무것도 이상하죠? 그러면 폴트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 쉘 코드 스타트에 해당하는 어드레스를 딱 카피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오는 거죠? 여기로 딱 돌아오게 될 거예요. EBP가, EIP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여기서부터 이제 쉘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추가하면은 요 포인트를 정확히 집어넣어 줘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집어넣어 줘야 돼요. 이 정확하게 집어넣는 게 쉽지 않겠죠. 그렇죠? 이 주소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프로세스 메모리 구조를 보면서 정확하게 이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노브이라는 걸 만약에 놔봅시다. 엄청나게 노브를 많이 놔. 대충 쉘 코드가 이 정도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 그 전에 노브를 엄청나요. 그리고 여기 어드레스는 이 노브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 노브를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100바이트, 1000바이트, 1000바이트에 해당하는 하는 거를 쫙 노블 넣었어요. 그러면 대충 여기다가 그냥 꽂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실행이 되잖아요. 그럼 실제 존재하는 쉘 코드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와서 실행되는 거예요. 노브는 아무것도 CPU가 실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쭉 와서 덜커덩해서 벌려서 쉘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때 노브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기발하죠? 별거 아닌데 참 기발해요. 자, 예. 다음 시간에는 잠깐 쉬었다가 스택 버프 오버플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